여러분, 기억력이 조금 흐려졌다고 해서 모두 치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 증상이 없다고 해서 뇌가 완전히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치매는 한 가지 단백질 하나 때문에 생기는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뇌 속 쓰레기 하나만 없애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병도 아닙니다. 우리의 혈관, 수면, 스트레스, 염증, 당뇨, 고혈압, 청력, 시력, 외로움, 운동 부족이 오랜 시간 겹치며 뇌를 조금씩 지치게 만드는 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아직 가족 얼굴도 잘 알아보고 집도 잘 찾아오고 장도 혼자 보니 괜찮겠지. 하지만 뇌는 아주 조용한 기관입니다. 뇌는 피곤하다고 크게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혈관이 조금씩 좁아지고 잠이 조금씩 얕아지고 염증이 조금씩 쌓이고 기억을 붙잡는 연결이 조금씩 약해져도 처음에는 아무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지켜야 합니다. 증상이 커진 뒤에 허둥대는 것이 아니라 아직 걸을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스스로 밥을 차릴 수 있을 때 지켜야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왔습니다. 그중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은 이런 때입니다. 분명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손주 생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던 분이 어느 날부터 약속을 잡고 있습니다. 늘 깔끔하시던 분이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평생 자식에게 짐되기 싫다고 말씀하시던 분이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자녀 손을 꼭 붙잡고 묻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지요? 그 말을 듣는 가족의 얼굴을 보면 치매가 단지 기억의 병이 아니라 한 가족의 마음을 흔드는 병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두려워만 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겁을 드리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뇌를 다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붙잡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알츠하이머병을 이야기할 때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뇌에 아밀로이드가 쌓이면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그 결과 치매가 생긴다는 설명입니다. 이 설명은 지금도 완전히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 변화는 알츠하이머병에서 중요한 단서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그것만으로 모든 치매를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밀로이드가 많이 보여도 오랫동안 기억력이 비교적 잘 유지됩니다. 또 어떤 분은 검사에서 아밀로이드가 아주 심하지 않은데도 기억력과 판단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런 사례는 진료실에서 낯설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뇌과학은 더 넓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어떤 뇌는 손상을 잘 버티고 왜 어떤 뇌는 작은 자극에도 빠르게 무너지는가? 아밀로이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뇌의 염증, 혈관 건강, 수면 중 청소 기능, 별세포와 같은 보조세포의 변화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중요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별세포입니다. 이름이 조금 낯설지요. 현미경으로 보면 별처럼 가지가 뻗어 있어서 붙은 이름입니다. 별세포는 신경세포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뇌 안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합니다. 마치 조용한 관리인 같습니다. 신경세포가 잘 일하도록 에너지를 돕고 뇌 속 노폐물 정리를 돕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혈관과 신경세포 사이의 균형을 지켜줍니다. 평소에 별세포는 우리 편입니다. 그런데 뇌가 오랜 스트레스와 염증, 독성 자극, 혈관 문제, 수면 부족에 계속 시달리면 별세포가 과하게 흥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뇌를 보호하려고 반응합니다. 문제가 생겼으니 도와야 한다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극이 오래 이어지면 보호 반응이 지나쳐 오히려 뇌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불을 끌어간 소방관이 너무 많은 물을 계속 뿌리면 집안 물건까지 망가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최근 연구들은 과하게 반응한 별세포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물질을 늘리고 신경세포 주변 환경을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효소가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과산화수소 같은 산화 물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치매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연구가 오늘 당장 모든 치매 치료법을 바꿨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뇌를 지킬 때 단백질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뇌의 염증과 세포 환경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중요한 힌트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늘 균형으로 살아갑니다. 불이 너무 약해도 밥이 안 되고 불이 너무 세도 밥이 탑니다. 면역과 염증도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
잠깐 켜지는 염증은 몸을 지킵니다. 하지만 꺼지지 않는 염증은 몸을 갉아먹습니다. 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말은 하나입니다. 뇌의 불을 오래 켜두지 말자. 그 불을 오래 켜두는 첫 번째 원인은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마음만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뇌의 호르몬과 염증 반응을 바꾸고 잠을 얕게 만들고 혈압과 혈당을 흔듭니다. 하루 이틀의 걱정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씩 이어지는 걱정은 뇌에 무거운 짐이 됩니다. 자식 걱정, 병원비 걱정, 배우자 간병, 혼자 사는 외로움,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두려움. 우리 세대가 짊어진 걱정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배우자를 오랫동안 간병하셨습니다. 본인은 괜찮다고만 하셨습니다. 밥도 대충 드시고 잠도 끊겨 자고 하루 종일 긴장한 얼굴로 지내셨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그분은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에서 당장 큰 병이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었지만 뇌는 분명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것은 약보다 먼저 휴식이었습니다. 간병도 사랑이지만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면서 하는 간병은 결국 가족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나를 지키는 일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효도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잠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수면 패턴이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에 깨고 낮에 졸리고 밤새 뒤척이는 상태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뇌는 조용히 청소를 합니다.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고 기억을 정돈하고 감정을 가라앉힙니다. 이 청소 시간이 계속 부족하면 뇌는 다음 날도 무거운 짐을 들고 시작합니다. 그 짐이 매일 조금씩 쌓이면 기억력과 집중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면을 지키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낮잠은 길게 자지 마십시오. 저녁 늦게 커피나 진한 차를 피하십시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휴대전화 화면을 내려놓으십시오. 방은 너무 덥게 하지 말고 조용하고 어둡게 만드십시오. 코골이가 심하거나 자다가 숨이 샜는다는 말을 들으신 분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은 뇌의 산소 부족을 반복적으로 일으켜 기억력에도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혈관입니다. 뇌는 혈관으로 먹고 사는 기관입니다. 뇌의 무게는 우리 몸 전체에서 작은 편이지만 산소와 영양은 매우 많이 씁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 뇌세포는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받지 못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그래서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이 수치들은 우리 뇌로 가는 길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보여주는 신호등입니다. 혈압이 계속 높으면 뇌의 작은 혈관들이 매일 두들겨 맞습니다. 혈당이 계속 높으면 혈관 안쪽이 끈적하고 손상되기 쉽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 벽에 찌꺼기가 쌓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을 먹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은 어떤 분들에게는 뇌를 지키는 안전벨트입니다. 물론 생활 습관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약을 괜히 미루거나 마음대로 끊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약이 싫다고 몇 달 끊었다가 혈압이 올라가고 그 뒤에 작은 뇌경색이 생기고 그때부터 기억력이 확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우리 뇌혈관은 한번 크게 다치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수치를 꾸준히 관리하십시오. 그것이 뇌를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 움직이지 않는 생활입니다. 운동은 근육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운동은 뇌로 가는 피를 늘리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기분을 좋게 하고 잠을 깊게 만듭니다. 걷기는 가장 좋은 뇌 운동입니다. 비싼 기구가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옷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신발을 신고 문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처음부터 30분을 채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5분 걷고 쉬어도 됩니다. 10분 걷고 돌아와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완벽한 하루보다 꾸준한 하루를 더 좋아합니다.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여러 번 빠르지 않아도 숨이 약간 찰 정도로 걸어보십시오.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도 좋습니다. 종아리 근육을 움직이는 발 뒤꿈치 들기 운동도 좋습니다. 균형이 불안하신 분은 벽이나 의자를 꼭 잡으십시오. 넘어지면 뇌와 몸 모두 큰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운동은 안전하게 해야 오래 갑니다.
5번째 원인은 머리 손상입니다. 젊을 때는 넘어져도 털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낙상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머리를 부딪힌 뒤 잠깐 괜찮아 보여도 며칠 뒤 어지러움, 구토, 심한 두통, 말 어눌함, 한쪽 팔다리 힘 빠짐이 생기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집안의 미끄러운 매트, 어두운 복도, 높은 문턱, 욕실 바닥은 모두 위험합니다. 뇌 건강은 병원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 거실과 욕실에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6번째 원인은 청력과 시력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귀가 잘 안 들리면 대화가 줄어듭니다. 대화가 줄어들면 사회적 관계가 줄어듭니다. 관계가 줄어들면 뇌가 받는 자극도 줄어듭니다. 눈이 잘 안 보이면 책을 덜 읽고 밖에 덜 나가고 넘어질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러니 보청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안경과 백내장 검사도 미루지 마십시오. 잘 듣고 잘 보는 것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뇌를 깨우는 통로입니다. 우리 체면 때문에 보청기를 숨기다가 뇌 자극을 잃는 것은 너무 아까운 일입니다. 7번째 원인은 외로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만 쓸쓸한 것이 아닙니다. 뇌도 점점 자극을 잃습니다. 사람과 이야기하는 일은 매우 복잡한 뇌 활동입니다. 상대의 표정을 보고 말을 듣고 기억을 꺼내고 감정을 조절하고 대답을 준비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뇌를 깨웁니다. 전화 한 통도 좋습니다.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도 좋습니다. 종교 모임, 걷기 모임, 노래교실, 바둑 모임도 좋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는데 익숙합니다. 외롭다고 말하는 것조차 미안해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먼저 한번 연락하십시오. 그 작은 용기가 뇌를 지킵니다. 8번째 원인은 식사입니다. 뇌에 좋은 식사는 특별한 보약이 아닙니다. 채소, 콩류, 생선, 견과류, 통곡물, 올리브유나 들기름처럼 좋은 기름, 그리고 너무 달지 않은 과일을 꾸준히 먹는 식사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같은 색, 짙은 베리류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 뇌 건강 식단에 넣기 좋습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등 푸른 생선은 좋은 지방을 제공합니다. 두부와 콩은 단백질을 채워줍니다. 나물과 채소는 장과 혈관을 돕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단 음식, 튀긴 음식, 가공육, 과한 술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한 가지 음식이 치매를 막아준다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블루베리만 먹으면 된다. 호두만 먹으면 된다. 강황만 먹으면 된다. 이런 말은 너무 단순합니다. 우리 몸은 한 가지 음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체 식사, 수면, 운동, 혈관 관리, 마음 관리가 함께 움직일 때 뇌가 가장 안정됩니다. 9번째 원인은 술과 담배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늘립니다. 뇌로 가는 작은 혈관에도 좋지 않습니다. 술도 과하면 뇌세포와 수면에 부담을 줍니다. 잠이 잘 오는 것 같아 술을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술로 잠드는 잠은 깊은 회복잠이 아닙니다. 밤중에 깨기 쉽고 다음날 머리가 무겁습니다. 우리 뇌를 위해서는 술을 줄이고 담배는 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혼자 어렵다면 보건소나 병원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10번째 원인은 검사를 미루는 습관입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면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약속을 자주 잊는다. 익숙한 길에서 헷갈린다. 돈 계산이 갑자기 어려워졌다. 성격이 전보다 크게 바뀌었다. 이런 변화가 몇 달 이상 이어진다면 병원에서 평가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울증, 갑상샘 문제, 비타민 부족, 수면 문제, 약물 부작용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원인을 찾으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겁나서 피하지 마십시오. 확인해야 안심할 수 있고 확인해야 도울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뇌보호 실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둘째, 내일 아침 10분이라도 걸으십시오. 셋째, 혈압과 혈당 기록을 시작하십시오. 넷째, 저녁에는 휴대전화를 조금 일찍 내려놓으십시오. 다섯째,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전화하십시오. 여섯째, 냉장고에 채소와 단백질 식품을 채우십시오. 일곱째, 귀와 눈 검사를 미루지 마십시오. 여덟째, 집안 낙상 위험을 오늘 하나라도 치우십시오. 아홉째, 담배와 술을 줄일
계획을 세우십시오. 열째, 기억력 변화가 걱정되면 검사를 예약하십시오. 여러분, 이 10가지를 한꺼번에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면 됩니다. 하나가 익숙해지면 다음 하나를 더하면 됩니다. 작은 습관은 너무 작아 보여서 무시당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뇌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매일의 선택이 쌓여 우리 뇌의 내일을 만듭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이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 먹이고 입히느라 내 몸은 뒤로 미뤘습니다. 아파도 참았고 힘들어도 웃었고 외로워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도 돌봐야 합니다. 건강한 뇌는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내가 오래 맑은 정신으로 내 삶을 지키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길이고 손주들과 더 오래 웃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의 핵심을 다시 한 번만 정리하겠습니다. 치매는 한 가지 원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밀로이드와 타우도 중요하지만 뇌 염증, 별세포 변화, 혈관, 수면, 스트레스, 식사, 운동, 청력과 시력, 사회적 관계가 함께 작용합니다. 별세포 연구는 뇌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단서입니다. 하지만 아직 연구 중인 분야이므로 이것을 단 하나의 정답처럼 믿기보다는 우리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최근 한 달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냄비를 올려놓고 잊은 적이 있습니까? 방에 들어갔다가 왜 들어왔는지 몰라 멈춘 적이 있습니까? 평소 잘 알던 사람 이름이 자꾸 늦게 떠오른 적이 있습니까? 평소보다 화가 쉽게 나거나 의욕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다고 해서 바로 치매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반복되고 가족이 보기에도 전과 다르다고 느낀다면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작은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큰 병이 되기 전에 작은 신호를 붙잡는 사람이 결국 오래 건강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억력 검사를 두려워하십니다. 혹시 나쁜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나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저는 잘 압니다. 하지만 검사 받는다고 병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검사를 미루다가 도울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기억력 저하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우울감 때문에 머리가 잘 안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을 못 자서 집중력이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귀가 잘 안 들려서 대화 내용을 놓치고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이 너무 많아서 멍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타민 부족이나 갑상샘 문제처럼 치료 가능한 원인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피하지 마십시오. 확인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2살 김영자 어르신입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따님은 눈물을 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세요. 가스불도 2번이나 켜놓고 잊으셨어요. 가족은 이미 치매가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김영자 어르신은 남편을 떠나보낸 뒤 깊은 우울감과 불면에 빠져 계셨습니다. 밤에는 2~3시간밖에 못 주무셨고 낮에는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청력도 많이 떨어져 가족 대화를 절반쯤 놓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수면을 먼저 바로잡고 우울감을 치료하고 보청기 상담을 받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또 따님과 함께 매일 15분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석 달 뒤 어르신은 훨씬 또렷한 표정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완전히 젊어졌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과장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질문이 줄었고 잠이 조금 길어졌고 따님과 대화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기억력 저하가 같은 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을 찾고 생활을 바꾸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다른 분도 계셨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9살 박성호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혈압약을 드시다가 몸이 괜찮다며 마음대로 끊으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계산이 느려지고 말이 자주 끊기고 약속을 자꾸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해보니 큰 뇌졸중은 아니었지만 뇌의 작은 혈관 손상이 여러 곳에서 보였습니다. 가족은 치매만 걱정했지만 실제로는 혈관 관리가 핵심이었습니다. 혈압을 다시 안정시키고 걷기 운동을 시작하고 식사를 조정하고 술을 줄이면서 더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뇌는 기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는
혈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혈관을 지키는 사람이 기억을 지킬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루 생활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입니다. 눈을 뜨면 먼저 커튼을 여십시오. 햇빛을 보는 것은 뇌의 시계를 맞추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침대에 오래 누워 휴대전화를 보지 마십시오. 몸을 천천히 일으키고 물을 한 컵 마시고 무릎과 허리가 괜찮다면 집안을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아침 식사는 너무 달게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흰 빵과 달콤한 음료만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달걀, 두부, 생선, 콩, 채소처럼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들어간 식사를 해보십시오. 우리 뇌는 당이 급하게 올랐다가 떨어지는 식사보다 천천히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주는 식사를 좋아합니다. 오전에는 가벼운 움직임을 넣으십시오. 집 앞을 10분만 걸어도 좋습니다. 날씨가 나쁘면 거실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셔도 됩니다. 걷는 동안 주변을 보십시오. 나무 색깔, 하늘, 사람들의 표정, 가게 간판을 보며 뇌에 자극을 주십시오. 그냥 걷는 것도 좋지만 보고 듣고 느끼며 걷는 것은 더 좋습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살아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점심 이후에는 사람과 연결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자녀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전화를 참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짧은 전화 한 통은 부담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것도 좋습니다. 복지관이나 동네 모임이 있다면 한번 나가보십시오. 처음은 어색합니다. 하지만 어색함을 지나야 새로운 관계가 생깁니다. 우리 뇌는 혼자 오래 닫혀 있을수록 점점 조용해집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뇌를 다시 켜는 스위치입니다. 저녁에는 뇌를 쉬게 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뉴스를 너무 오래 보며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가족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을 때는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내일 할 일과 오늘 내려놓을 일을 나누어 적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됩니다. 잠들기 전 뜨거운 논쟁이나 자극적인 영상은 피하십시오. 우리 뇌는 밤에 조용해야 청소를 시작합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걱정과 화면 빛을 들이붓는 것은 뇌에게 청소하지 말고 계속 일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언제 다 하라는 말인가? 맞습니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4주 계획을 권합니다. 첫째 주에는 잠만 고치십시오.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만들고 저녁 화면 시간을 줄이고 낮잠을 짧게 하십시오. 둘째 주에는 걷기를 더하십시오. 하루 10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리십시오. 셋째 주에는 식사를 바꾸십시오. 단 음식과 가공식품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한 끼에 하나씩 더하십시오. 넷째 주에는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일주일에 3번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십시오. 이 4주만 해도 여러분의 하루는 달라집니다. 하루가 달라지면 몸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면 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보충제 이야기를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 예방 영양제를 찾으십니다. 기억력에 좋다는 광고를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영양제는 식사와 생활 습관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비타민이 부족한 분에게는 보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D나 비타민 B군 부족은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검사 없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복용 중인 약과 충돌할 수도 있고 간이나 콩팥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양제는 빈 곳을 메우는 도구이지 건강의 기둥이 아닙니다. 기둥은 수면, 운동, 식사, 혈관 관리, 마음 관리입니다. 강황, 녹차, 견과류, 생선, 블루베리 같은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식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하나로 치매를 막는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식품은 단독 주연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조연입니다. 밥상 전체가 좋아져야 합니다. 잠이 함께 좋아져야 합니다. 걷기가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혈압과 혈당이 함께 안정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작은 식품의 장점도 제대로 힘을 냅니다. 여러분, 가족분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바로 짜증내지 마십시오. 왜 또 그 말씀 하세요? 라고 몰아붙이면 부모님은 더 위축됩니다. 대신 언제부터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잠은 잘 주무시는지, 귀는 잘 들리시는지, 약을 새로 시작하신 것은 없는지, 최근 큰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면 병원에 함께 가주십시오.
기억력 문제는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이 함께 지켜볼 때 훨씬 안전합니다. 반대로 부모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자식에게 짐 되기 싫어서 숨기지 마십시오. 자꾸 있는 일이 생기면 말하십시오. 길이 헷갈리면 말하십시오. 약 먹는 시간이 헷갈리면 말하십시오. 초기에 말하는 것은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 함께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배려입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짐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뇌를 지키는데 가장 강력한 말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순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일흔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든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젊을 때 시작하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하는 사람은 어제 포기한 사람보다 분명 앞서 있습니다. 우리 뇌는 나이가 들어도 배웁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고 남은 기능을 더 잘 쓰고 생활이 좋아지면 더 안정적으로 버티려고 합니다. 그러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손을 놓지 마십시오. 오늘이 우리에게 남은 날들 중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 혼자만 알고 계시기보다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중 기억력 걱정이 있는 분께 꼭 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뇌를 지키면 우리 가족의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뇌 건강은 운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나이만으로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오늘 얼마나 잘 자는지, 얼마나 걷는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무엇을 먹는지, 혈압과 혈당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뇌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뇌는 아직 우리 편입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면 뇌도 끝까지 우리 삶을 지켜주려고 애쓸 것입니다.